집곡의 불교 역사 추적. 오늘은 망공선사와 그의 법제자 보월성인 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공선사와 그의 법제자 보월선사 이야기. 보월은 망공선사의 법제자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도 기록도 사진 한 장도 남아있는 게 없다. 20세기 초 한국의 선사 중 망공의 덕화를 입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망공은 선지를 드날리며 수많은 견성 도인을 길러냈다. 훗날 일세를 풍미하며 세상의 추앙을 받는 망공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보월은 단연 으뜸이었다. 보월의 출가 전 삶에 대해선 더욱 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그는 충남 서산 운산면에서 태어나 결혼해 두 아들까지 두었다고 한다. 그가 왜 집을 나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처음엔 이 마을 저 마을을 유리걸식하는 탁발승이었다. 밥을 더 쉽게 빌어먹기 위해 머리를 깎고 동냥질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시절이었다. 월사남에는 망공스님의 속가 형님으로 출가한 대은스님이 있었다. 대은스님은 충남 홍성에 있는 월사남에서 보월스님을 만났다. 이 무렵 보월스님은 발길 닿는 대로 마을을 떠돌며 걸식하는 탁발승으로 지내고 있었다. 동냥중들과 때로 몰려다니던 그가 어느 날 충남 홍성 월사남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됐다. 대은스님은 보월스님에게 동냥중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출가했으면 공부하고 참선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경책을 했다. 그 말은 듣고 그동안의 탁발 생활을 돌아본 보월스님은 대은스님의 권유로 덕숭산 정회사에 주석하고 있는 망공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그 즉시 덕숭산 위 정회사로 올라갔다. 힘이 장사였던 그는 보리방아를 찢는 소임을 맡아 참선하는 수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겨우 말석에서 참선을 시작했다. 거린 보월은 하루가 다르게 수자로 변모해 갔다. 어느 날 보월이 눈앞이 툭 트인 듯하자 개송을 지어 망공에게 갔다. 망공스님 문화에는 제방의 수자들이 서신을 통해 선문답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었다. 개송을 적은 종이 쪽지를 한 손으로 받은 망공은 글을 읽지도 않은 채 다른 한 손을 내밀었다. 아니, 개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보월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엇을 또 내놓으란 말인가? 보월은 망공에게 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맞은 채 방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스승 망공이 때려 부순 것은 보월의 몸뚱이가 아니라 아직도 그가 갇혀있던 글과 깨달음이란 관념의 감옥이었다. 글은 전했지만 글 밖의 소식을 들려달라는 스승의 요구에 응대조차 못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였다. 망공과 같은 경어의 제자로 부산 서남사에 있는 해월 선사 아래서 참선하던 우남 스님이 망공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부처님이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망공은 위음왕불 이전에 이미 다 말했다는 답을 쓰고 있었다. 이를 본 보월은 도대체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계시냐고 준엄히 묻고선 편지를 불태워버렸다. 제자로부터 방망이를 맞은 격이었다. 충격을 받은 망공은 산 위에 누각 금선대에 올라 7일 동안 꼼짝 않고 용맹정진했다. 그리고 내려와 보월의 손을 잡으며 자네가 내게 10년 양식을 주었구나 라고 기뻐했다. 글에 갇힌 자신을 깨뜨려 주던 스승이 글로써 다시 남을 옥속에 안죽게 하려는 것을 본 제자가 스승을 구해준 것이다. 그 후 보월스님은 정식으로 인가받고 법제자가 되었다. 망공스님의 첫 번째 법제자로 입실권당한 것이다. 이때가 1913년 보월스님 나이 29세 때였다. 망공스님에게 법의 인가를 받았지만 보월스님은 법상에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당신의 경지가 스승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겸손함과 함께 법은사 망공스님이 계신데 법상에 오를 수 없다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남일발록에는 보월화상에게 보낸 답서가 실려 있다. 언제 보낸 것인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보월스님이 법숙인 하남스님에게 법에 대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월스님은 하남스님에게 옛날 발징화상은 아미타불을 염하야 30일이니 육신보살로 하늘에 올라갔는데 5일 동안 거엔 무슨 상서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질문에 하남스님은
오늘 여기에 상서는 지혜 없는 이와는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만일 스님이 물어주지 않았었던들 하마터면 묻힐 뻔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어느 해 여름 점심 공양을 마치고 수자들이 잠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다. 소리를 듣고 있던 망공 스님이 수자들에게 한마디 일렀다. 지금 매미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 소리를 잡아오면 수박값을 받지 않고 못 잡아오면 수박값 3전을 받겠다. 수자들이 저마다 매미 소리를 잡겠다고 나섰다. 어떤 스님은 매미 잡는 흉내를 하기도 하고 다른 스님은 이런 상을 그려놓기도 했다. 선문답이 오고 간 것이다. 하지만 망공 스님이 원하는 답을 아무도 내놓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때 보월 스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망공 스님은 보월 스님에게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한 뒤 자네는 어떻게 매미 소리를 잡아오겠는가라고 했다. 보월 스님은 그 자리에서 돈 3전을 망공 스님께 꺼내드렸다. 망공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네가 내 뜻을 알았네라고 했다. 보월 스님과 망공 스님이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이다. 보월 스님은 치열한 정진으로 망공 스님 회상에서 번뜩이는 성기를 내보였으며 망공 스님의 주선으로 예산 보덕사 조실을 맡아 후학을 제접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선농일치의 삶을 보였다. 보월 스님이 망공 스님을 만나는 과정과 공부하고 법을 인가받는 방식, 선원의 운영 등은 전형적인 선 수행 방식을 보여준다. 경허 스님은 떠났지만 경허의 선법이 망공 스님에 의해 계승되어 그 제자들에 의해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보월 선사는 그러나 40세에 돌연 입적했다. 근세의 대선지식 망공 스님은 평생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은사 경허 스님의 법구를 수습할 때와 자 보월 스님이 너무 일찍 세연을 다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대중에게 보였다고 한다. 망공 스님은 보월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3일간 공양을 끊었고 대중설법 도중 피를 토하는 듯 울며 애통해했다. 제자를 아낀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보월은 망공에게 지혜 제일이었지만 붓다보다 일찍 열반한 사리불이었고 공자보다 더 빛을 발했지만 너무도 일찍 꺼져버린 수제자 아내였다. 망공 스님은 보월 스님의 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자를 대신하여 금오 스님과 동산 스님에게 전법계를 주었다. 이는 매우 드문 일로 망공 스님이 보월 스님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망공 스님이 1925년 2월 보월 스님을 대신하여 금오 스님에게 내린 전법계는 다음과 같다. 덕숭산맥 아래 문이 없는 인을 지금 전하노라. 보월은 개수나무에서 내리고 금오는 하늘 끝까지 나르네. 망공 스님이 보월 스님을 대신하여 1945년 3월 동산 스님께 내린 전법계는 다음과 같다. 마음법이 본래 여여하여 마음의 변화가 법 아님이 없네. 법도 아니고 신법도 아니니 이에 의지하여 맡겨라 동산이여. 보월 스님 법맥은 금오태전 스님과 동산의 일스님으로 이어져 한국 불교 중흥의 꽃을 피웠다. 속리산 복천암 월성 스님은 보월 스님에 대해 아는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다면서 큰 스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해 진영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 망공 선사와 그 법제자 보월 선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